대통령이 지금은 사람을 아무리 갈아도 잘못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바른 말 하면 죽는다. 이게 지금 국정기조 아닙니까? 네. 국정운영규제가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쓴소리하고 바른 말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다 죽는다. 이거가 인식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본인이 지휘해서 진 총선에 대한 수습을 본인이 하는 거는 이거 뭐 또 화투에 비교해서 뭐하지만은 이거 자기가 싸고 자기가 이렇게 따는 건데 이런 게 사실 정상적인 정치 행위는 아니거든요. 네. 이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예, 이제 한 열흘 남짓 지나가지고 축하 네.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당선인은 네 번째 도전 끝에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지역구 선택에서부터 당선까지 역시 이준석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국회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어떤 겁니까? 사실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한다면은 예산, 입법 그리고 국정감사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어느 것 하나 지금 위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네. 재정 상황이 발표됐지만은 80조가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완전 세입 세출 새로 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가 조서 체제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 비록 개혁신당의 의석수는 적지만은 먼저 좀 화두로 던지고 싶은 분이다. 그리고 사실 지금 한 5년 가까이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 비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외람되게도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3년 동안 보신 정치는 이재명이 나쁘냐 윤석열이 나쁘냐 거기 약간 부록으로 김건희가 나쁘냐 김혜경이 나쁘냐 뭐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걸 타파하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석을 확보한 조국 혁신당의 원내교섭 단체 구성을 위해서 지금 제3당에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연합을 제안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예. 향후 개혁신당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요? 저희는 제안받은 바가 없고요. 네. 과거에도 보면 자유선진당과 그다음에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의 연대 같은 그런 이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교섭단체 이뤄가지고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전에 자민련이 쪼그라들어서 단독 교섭단체 못할 때 그 당시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기 해가지고 교섭단체 만든 적도 있고 한데 사실 잘 안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위적인 어떤 그런 교섭단체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조국 혁신당은 아무래도 선명한 반정부 스탠스를 잡으면서 총선 치렀지만은 네. 정책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확인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검찰 이야기할 때만 그분들이 좀 눈이 초롱초롱하고 네. 나머지 경제나 아니면은 뭐 문화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하는 것들에 연대까지는 아니죠. 개별적 협의는 가능하겠지만은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조국 혁신당과 함께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저희도 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용산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 방향은 맞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어떤 상황이었든지 분석이 잘못되면은 진단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반 데이터 자체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잘못된 보고들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이나 겪었지만은 부산 엑스포, 강서 보궐선거 그리고 지금도 총선 지고 나서 경로하신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기대가 있다 한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일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지금 결국엔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집권 여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혼란기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잘못된 보고 탓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그것도 되돌아가 보면요. 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용산에만 가면은 잘못된 보고를 올리고 있느냐? 처음에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 제대로 된 진단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말살해 가는지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자, 얼마나 웃긴지 보십시오. 당대표가 선거를 이기고 그래가지고 다음 총선 후에 이렇게 준비하자, 혁신 설치하자 그랬더니만은 당대표를 내쫓았어요. 그다음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저출산 고령이 부위원장 시켜놨는데 그 저출산 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을 내니까 잘라버렸어요. 네.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이거는
완전히 모든 여권 내의 자원들 그리고 역할들을 형해화시켜버린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지금은 사람을 아무리 갈아도 잘못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바른 말 하면 죽는다. 이게 지금 국정기조 아닙니까? 네. 국정운영기조가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쓴소리하고 바른 말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다 죽는다. 이거가 인식돼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뭐 세부로 사람을 바꾸고 해가지고 변화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아울러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할 계획은 없는지요? 저는 대통령을 뭐 여당 대표 시절을 만나고 야당 대표 시절을 만나고 했지만은 네. 만나서 얘기해봐도 그 자리에서는 막 대표님 말씀이 옳습니다가 막 종이에 적어가시고 이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회담이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다가 갑자기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것이 본인은 그냥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나 아니면 민생을 어떻게 해보겠다 의미보다 자존심 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안 하려다가 이번에 총선 이후에 이거 이재명 대표 더 이상 무시하다가는 내가 총리도 마음대로 임명 못하겠구나 이런 상황이니까 제 생각엔 가가지고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 받아내기 위한 그런 피상적인 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 받아주십시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못 받거든요. 네. 그러면 나와서 그 얘기하시면 되죠. 최상병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거부하셨다. 그럼 회담하고 욕먹는 건 대통령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 전까지는 또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고만장하셨겠지만은 앞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총선 결과 보자마자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본인보다 훨씬 정치적으로 고단수인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을 총리로 써서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네. 아니면은 야권 측에 통큰 제안을 해라. 임기 단축 제한 개헌 같은 거 해라.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임기 단축 개헌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원래 척하면 척인 얘기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물론 이 정치를 앞에 하신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권력을 유지하고 실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걱정입니다, 조금. 네. 그럼 이번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제안한 회담에 대한 성과도 뭐 크게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것도 협상 능력이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따른 거겠지만은 네. 제가 이재명 대표 위치에 있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상상하기도 싫은 형태의 회담이었을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뭐 만남 제안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신용 자본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제가 제안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한다 한들 뭐 유의미한 대화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과 내각 등 인적 쇄신 움직임이 지금 한창입니다. 며칠 전에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박영선 전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검토 얘기가 나왔고 비선 의혹까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인적 쇄신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그런 거죠. 대통령께서 사람을 쓰실 때 보수에서는 친박을 못 씁니다. 왜냐? 친박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세게 수사해가지고 거의 멸문지화를 만들어버린 곳들이 몇 군데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인재풀이 보수 쪽에 좁아진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또 벗어나가지고 그러면은 민주 진보 진영 쪽으로 가보면은 결국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조국 사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련의 민주당과의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쓸 수 있는 폭이 좁은 겁니다. 거국 내각이나 아니면 통큰 제안을 할 때도 보면은 박영선 장관 뭐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민주당 주류가 생각하기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인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관역을 엄청 좁혀놓고 지금 정치하시는 그런 상황이다. 네. 저는 이거 풀고 나가기 힘들 것이고 저는 여기서 특히 비서실장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름이 나왔는데 이분이 언급된다고 하는 거는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이건 뭐 비서실장 원래 탕평을 하고 있는 자리도 아니고 네. 결국에는 누가 지금까지 그럼 대통령의 정무적 조언이나 아니면 실질적 조언을 해왔느냐를 볼 수 있는 지점인데 이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야라는 의심받기 딱 좋은 인사거든요. 네. 저는 이거 실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난리 날 거라 봅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총선 책임론과 뭐 당대표 출마라든가 향후 역할에 대해서 갑론을박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치를 보통은 쉬는데 보통 선거를 패배한 지휘관 네. 같은 경우에는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본인을 끌고 나오려는 세력에게 정치적 부채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나는 쉬어야 될 타이밍 맞고 주변에 모두가 당신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어떤 조직이 한동훈 위원장이 앞에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청산 안 된 부채를 좀 청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 한동훈 위원장에게 제가 인간적인 뭐 대면에서 만약에 상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본인이 지휘해서 진 총선에 대한 수습을 본인이 하는 거는 이거 뭐 또 화투에 비교해서 뭐하지만은 이거 자기가 싸고 자기가 이렇게 따는 건데 이런 게 사실 정상적인 정치 행위는 아니거든요. 네. 정치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기회를 나눠줘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좋은 모양새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대표와 한 전 위원장은 협력과 경쟁 어떤 관계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향후 보수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대인가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처음 비대위원장 됐을 때 되게 중립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뭐 제가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제 긁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역량이 무엇인지는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를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진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상황이라 보거든요. 예를 들어 당 대표격으로 총선을 지휘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관훈 토론 한 번 한 것 빼고는 예를 들어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언론인에게 뭐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필설 같은 게 확인이 안 됐잖아요. 네. 정치인의 생각이라는 거는 글, 필 그리고 설 말하는 것 이런 걸로 확인이 되어야지 이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아주 짧은 대화. 예를 들어 예전에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뭐 민주당 의원들이 좀 속된 말로 수준 낮은 질문을 하면은 맞받아치는 정도. 네. 예.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뭐 지적이 들어오면은 이재명은요, 뭐 민주당은요, 이렇게 답하시는 모습들밖에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역량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걸 어떻게 또 국민들은 잘 보여줄지에 대해 가지고 충전할 시간인 것 같은데 지금 전당대회를 마냥 나오신다? 저는 끌려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김재섭 당선인 등 젊은 정치인들도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현재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뭐 수도권, 대구, 경북, 또 친윤, 비윤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내부 속사정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변해야 하고 향후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영남 의원들은 왜 우리 때문에 졌다 그러냐라고 하겠지만요. 네. 영남 중심의 당이라서 진 거 맞아요. 네. 제가 이거 요즘 제가 한 1년 전에 했던 말도 2년 전에 했던 말도 영상이 지금 역주행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요. 제가 했던 예측들 다 들어맞는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선거 질 때는요. 네. 선대위에다 항상 이제 영남 의원들이 본인들이 자동 당선이니까 네. 선대위 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분들이 계속 그 선거를 지휘하게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수도권인데 영남이 어떤 선거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이 떨어진다면은 그걸 보완할 원내대표가 어디 출신이냐? 대구 출신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선대위 앉힌 게 누굽니까? 다 대구 출신 의원들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또 뭐 지역을 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선거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선거를 지휘합니까? 예. 사실 대구에서 치열한 선거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또 다른 일, 뭐 도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전망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해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밌어하고 신기하지 않거든요. 네. 제가 뭐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이끌고 대선 지선 승리 정도 그것도 지선은 역대 최고 기록인데 네.
내봤으면은 제가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뭐 그렇게 새로운 영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협조적이지도 않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네. 예.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개혁신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6개 야당과 다음 달 국회 처리하겠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특검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는 향후 어떻게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까? 저는 최상병 특검법은 그냥 범야권 입장에서 이건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거고요. 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해준 신성한 권력을 어떻게 해병대에서 나온 사건 하나 은폐하고 그리고 또 박정훈이라는 아주 참군인 하나 매장시키는 데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엄청난 직권 남용이죠. 네. 저는 그거는 보수고 진보고 절대 이건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거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특검으로 떠가지고 대통령 하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본인 자기 부정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적하는 데는 지금 여야도 따로 없고 보수 진보 따로 없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님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속 시원하게 같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김종인 개혁신당 전 상임 고문이 이 대표에 대해서 2027년 대선 주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별의 순간이 온다라고 밝혔는데요. 대선 출마의 꿈 갖고 계시죠? 제가 열흘 전에 국회의원이 꿈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대선 출마는 저는 제가 어쩌다 보니 정치 시작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저는 제가 절대적으로 제가 생각해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그 권력욕을 앞세워가지고 대선 준비하지는 않겠습니다. 네.